안녕하십니까. 1인 크리에이터 햄리슈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강의에 이어서 네 번째 강의죠. 오늘 배워볼 것은 파이썬의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제 거북이 그래픽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그때도 이제 변수라는 거를 잠깐 말씀드리긴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변수랑은 조금 다른, 약간의 다른 느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파이썬도 그렇고 뭐 다른 언어도 다 그렇고요. 변수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 변수라는 단어가 뭘까요? 일단 변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변할 수 있는 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변할 수 있는 수라뇨. 그게 무슨 소리죠?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값이 변할 수도 있는 정보를 보관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들고 다니는 가방이 있는데 그 가방에 책을 이걸 넣었다가 다시 뺐다가 다른 걸 넣고 뭐 이런 것도 가능하잖아요, 가방에. 그래서 이런 가방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변수는. 대신에 이 변수는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겠죠. 뭐 제가 이제 가방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 가방에는 이걸 넣고 이쪽 가방에는 이걸 넣고 그리고 다른 가방에는 이걸 넣고 뭐 이런 것처럼 변수가 여러 가지 종류가 될 수도 있고 거기에다가 이걸 넣었다가 저걸 넣었다가 막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변수는 이 가방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거북이 그래픽을 활용을 해가지고 변수를 사용해서 사각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 텐데요. 이거를 하시면서 같이 이해를 하시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뭐 대화형 쉘에서도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새로 파일을 만들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파일에 있는 new 파일 들어가셔가지고 하나 작성을 해볼게요. 기억나시나요? 거북이 그래픽 불러오는 명령어요. 임포트하는 임포트 터틀 as t로 해도 되지만 다른 걸로 해도 됩니다. 이 as라고 하는 것도 엘리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영어로 따지면 별명입니다. 별명. 약간 이것도 변수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기는 해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변수는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합니다. 변수 이름을 뭘로 할까요? 저는 햄리슈니까 h는 200으로 하겠습니다. 200으로 하고 사각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의미를 따지면 h라는 변수에 200을 넣는다. 뭐 넣는다라는 표현까지 꼭 굳이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가방에 넣는다라는 느낌을 조금 기억을 하시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각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이제 정해놨던 엘리어스 가져다 써야 되니까 t.forward 일단 맨 처음에 화면이 시작되면 거북이가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사각형 그릴 때 물론 위로 이렇게 그릴 수도 있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forward h 위에 h라는 변수를 선언을 했죠. 그죠? 여기다 100이나 200을 적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을 틀어줘야겠죠. t.right 오른쪽으로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90 그리고 forward h도 해주고요. t.right 90 t.forward R이 다 빠졌네요. forward h t.right 90 t.forward h 네, 요렇게 어떻게 보면은 선을 한 개씩 그린 거죠. 하나 그리고 90도 꺾고 하나 그리고 90도 꺾고 하나 그리고 90도 꺾고 하나 그리고 요렇게까지 한 거니까 사각형이 그려졌겠죠. 머릿속에서 요런 거를 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씩 하나 그릴 때마다 뭐 프로그램 실행시켜 가지고 보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머릿속에서 그것들이 다 정리가 된다면
한 번에 이렇게 코드를 입력하고 마지막에만 확인할 수도 있겠죠. 그죠? 네,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정상적으로 잘 됐는지. 저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F5 눌러가지고 런 모듈을 같이 해볼게요. 저장을 하고요. 네, 저는 파이썬에다가 ex3이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네, 저장되면서 자동으로 실행이 되고 네모가 그려졌죠. 그죠? 사각형이. 정상적으로 그려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고 계셔야 할 거는 이 변수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h를 넣었잖아요. 중간중간에 200이라는 숫자를 h라는 변수에 넣어서 활용을 여러 번 했죠. 그래서 이 변수라는 것은 어떨 때 활용을 하냐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여러 번 사용할 때 활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른 변수를 하나 더 추가할 수도 있겠죠. 이 라이트에다가 저희가 90만 계속 넣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라이트도 마찬가지로 뭐 r이라고 해가지고 90 이렇게 넣은 다음에 요거를 다 또 r로 바꿔도 되겠죠. 어차피 같은 숫자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요것도 실행시켜 보면 동일하게 실행이 됐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변수는 왜 사용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변수는 사용하는 이유가 변수를 사용하는 이유. 재사용 때문이 가장 커요. 재사용. 여러 번 사용하기 위해서. 같은 거를 일일이 다 입력할 수도 있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간단하게 변수 이름만 적으면 알아서 되는데. 재사용도 그렇고 수정할 때도 편하고 수정할 때도 편하다는 거는 어떤 말이냐면 일일이 다 바꿔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에서 바꾸면은 100으로 이렇게 여기만 바꾸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실행시키면 작은 네모가 나오고 그래서 결국에는 변수라는 걸 지정을 해놓으면 나중에 수정하기도 편하고 재사용하기도 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수를 써야 될 때랑 안 써야 될 때를 판단하는 기준은 재사용을 할 것인가 아니면 또 이게 수정할 가능성이 높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주시면 변수를 사용해야 되는지 아니면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사용하지 않아야 될 때는 이런 때겠죠. 예를 들면 변하는 게 필요하지 않는 상수값이 필요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변수를 사용할 필요가 없죠. 한 번밖에 안 쓰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만 쓰고 이제 버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뭐 문자나 아니면 숫자나 뭐 이런 것들이 됐을 때는 따로 변수를 사용해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더 많이 가르쳐 드리고 싶긴 하지만 강의 시간이 너무 또 길어지면 프로그래밍이 재미없어지실 수 있기 때문에 응용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별로 배우진 않았지만 이걸 또 응용할 수 있어야 다음으로 또 넘어가시는데 문제가 없겠죠. 오늘의 응용 문제는 어떤 거냐면 변수 수정으로 구구단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드시오. 네, 이렇게 프로그램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예를 들면은 출력은 어차피 쉘 쪽에 출력이 되겠죠. 그 이제 뭐 따로 거북이 그래픽 그 화면에 출력이 되는 게 아니라 쉘에 출력이 되겠죠. 쉘에 출력이 되지만 많은 걸 바라진 않겠습니다. 만약에 변수에다가 2를 입력했다. 변수에 2가 되어 있 변수 k에 2를 넣었을 때 2 곱하기 1 2 곱하기 3 가리네요. 아무튼 쭉쭉 해가지고 2일 2일은 2 298 해서 구구단에서 2단이 다 나오고 만약에 3을 넣었을 때는
313 그리고 3927까지 나오도록 이렇게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드시는 게 오늘의 미션입니다.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하지만 이전에 사용했던 이제 명령어들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조합을 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전에 썼던 프린트라는 이런 명령어도 사용해야겠죠. 그러면은 네, 응용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앞서서 조금 더 알려드려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산 기호를 알아야 되는데요. 연산 기호. 일반적으로 많이 아실 테지만 4칙 연산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4칙 연산. 더하기는 더하기 더하기 빼기 곱하기 곱하기 나누기. 요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요렇게 표현을 하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는 다 눈에 익으실지 모르겠는데 나누기는 약간 헷갈렸을 수도 있어요. 요거 슬래시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기호가 있어요. 요거는 제곱이고요. 곱하기 2개는 제곱이고 슬래시 2개 정수로 나누었을 때 때의 목, 그리고 퍼센트 나머지입니다. 그리고 괄호도 있는데 괄호는 그냥 괄호예요.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해야 된다. 괄호는 괄호입니다. 요렇게 4칙 연산이랑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 총 8가지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어렵진 않죠. 나누기 약간 나누기 약간 헷갈리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제곱은 처음 보실 거예요. 곱하기 2개가 제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슬래시 슬래시 정수로 나누었을 때 목, 그리고 퍼센트는 나머지, 그리고 괄호는 그냥 괄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누기를 하면은 만약에 소수점 자리가 나왔다 라고 하면은 나누기로 하면 소수점 자리까지 다 표시를 해주는데, 이 슬래시 슬래시로 나눴을 경우에는 목만 표시하기 때문에 만약에 1점 몇몇몇몇 이렇게 되어 있으면 1만 나오겠죠. 요거는. 그리고 퍼센트 같은 경우에 나머지만 나오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소수점 자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나오겠죠. 소수점 자리 뒤에 해당하는 부분이 나오겠죠. 목을 제외한 나머지가 나오겠죠. 요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위에 응용 문제에서 약간 헷갈리실 수 있는 게 프린트라는 구문을 입력을 하실 텐데 여러분들이 지금 변수랑 어떻게 같이 써야 될지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것까지 굳이 알려줘야 되나 싶기도 한데 그래도 알고 계셔야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으실 것 같아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프린트를 썼을 때 뭐 이렇게 200위로 쓰기도 했고, 그리고 헬로우 뭐 이런 식으로 적기도 했었죠. 근데 이걸 이제 변수랑 같이 쓴다 라고 하면 지금 변수가 k잖아요. k, 그리고 뭔가 여기다 덧붙여서 쓸 수도 있겠죠. k는 k 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사이에 콤마가 하나씩 들어가야 구문상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요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변수 사이에 문자나 숫자를 입력할 경우에는 콤마로 구분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아마 응용 문제 푸실 때는 크게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예, 그러면은 제가 모범 답안을 한번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제가 아까
K는 K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놨었는데 그것도 한번 출력을 해봤어요. 그래서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쭉 적으셔서 2단이면 이렇게 쭉, 3으로 했으면 3단이 쭉 이렇게 쭉 나와야 됩니다. 뭐 아직 저희가 반복문을 배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손이 많이 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한번 해보시고 어렵게 생각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충분히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드릴 수 있을 만한 힌트는 다 드렸거든요. 최대한 스스로 풀어보시고 잘 모르시겠으면 댓글로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는 조금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공유, 댓글 부탁드리겠고요. 좋아요도 안 누르시고 구독도 안 누르시고 댓글도 안 달아주시고 공유도 안 해주시는 분들 많은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